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죠? 여러분 교재에 그 113쪽에서부터 118쪽까지 교통심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심리 제1편이 되겠어요.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19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통심리의 제1번 문제예요. 도로교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로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교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과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운교통 이렇게 교통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중 교통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운교통이 교통의 네 요소인데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도로교통의 개념이죠. 따라서 도로교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그랬어요. 도로에는 교통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3요소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이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예요. 그 다음에 도로 및 교통신호등 또 내지는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도로교통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관련 법규 자체는 어떤 구성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도로교통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어느 것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1번에서 주어지는 도로교통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도로 관련 법규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항에다가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교통사고의 요인은요, 세 가지가 있죠. 인적인 요건,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그러니까 도로교통 구성 요소에서 사람인데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요소가 있죠.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 나는 요인이 있고, 도로가 좋지 않아서 사고 나는 요소. 이게 세 가지가 도로교통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인데 사고 요인으로 운송비적 요인, 운송비의 가격의 문제, 운송하는 가격의 문제 가지고 어떤 사고의 요인은 아니죠. 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도로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이라고 이해합니다. 도로교통 구성 요소는 사람과 도로라고 하는 환경, 그 다음에 기계라고 하는 차량의 문제죠. 이걸로 인해서 사고의 요인도 된다. 따라서 2항에서의 정답은 1항 운송비적 요인에다가 교통사고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답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는 사람과 도로와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사고의 요인으로 큰 것이 어떤 걸까요? 자동차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 사고 많이 나나요? 사고 있죠. 도로의 여건이 좋지 못해서 사고 나나요? 사고 요인은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인적인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전자의 잘못, 또 보행자의 잘못. 이것이 바로 인적 요인이에요. 따라서 도로교통에서 사고 발생 요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적 요인이다. 따라서 3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요인 중 교통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교통사고가 난다. 근데 거기에 따라 환경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죠. 그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 도로, 사람 이것이 전체적인 환경의 개념이겠죠.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예요. 자, 보행자의 교통량이 많으면 그만큼 뭐예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차량의 교통량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행자동차의 구성 역시 운행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고 요인도 될 거예요. 정부의 교통정책
정부의 교통정책에 대한 거 가지고 교통사고 요인의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항의 문제에서는 정부의 교통정책이다 해서 사항에다가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의 도로 요인 중 도로 구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문제예요. 방호책, 옹벽, 노면 표지 역시 도로 요인의 어떤 사고의 개념에 들어가겠죠. 차로수, 도로의 차로가 몇 차로냐에 따라서 사고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도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차로가 정해지니까요. 따라서 사망이 5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체크하시고요. 신호등 역시 사고의 도로 요인에서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의 환경 요인에 적용되지 않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정표, 또 신호등, 그 다음에 도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 교통환경, 구조환경, 계절환경, 사회환경. 여기서 볼 때는 교통환경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르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계절, 봄철, 겨울철, 가을철 뭐 이런 거에 의한 계절 환경에 의한 것은 교통사고의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사회환경 역시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여기서 사망에다가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의 차량 요인으로 맞는 것. 차량 요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건 뭐예요? 자동차가 제작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사고 나겠죠. 또 자동차를 제때제때 검사하지 않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 정비불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차량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예요. 자, 1항. 각종 신호 관련 표지판 등 2항. 차량 구조장치와 적하 문제. 짐을 얼마큼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문제겠죠. 도로 안전시설 문제, 운전자 또는 보행자, 신체적 생리적 조건 또는 심리적 조건 등 그랬어요. 따라서 차량 요인으로서 교통사고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동차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잘 못 만들어졌느냐, 그런 문제란 말이죠. 따라서 차량 구조장치 및 적하에 대한 문제가 바로 차량 요인이에요. 적하라는 거 뭐예요? 과적을 하면서 사고 나는 거죠. 역시 차량 요인이에요. 그러나 신호 관련 건 환경에 대한 문제죠. 도로에 대한 문제도 환경 문제고요. 운전자, 보행자, 신체적, 생리적 이런 조건은 뭐예요? 인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7번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신다고 한다면 2항 차량 구조장치 및 적하 등 이런 것이 차량 요인에 의한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1항 도로법에 정한 도로상에서 운행 중에 차와 사람, 차와 차, 차와 기물 등이 접촉함으로써 전복되기도 하고 전도되고 하는 사고죠. 그래서 인명의 어떤 피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재물, 기물의 손괴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8번에서는 1항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시고 틀린 것 한번 2항은 어떻게 틀렸나가 보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상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의 사상, 기물의 손괴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도로상에서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적합한 것은 1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체크하시고요. 3항은 어떤 것으로 잘못됐는가 보도록 하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교통상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도로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비록 사고 나기도 하고 도로가 아닌 쪽,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 단지 안 같은 건 도로 아니잖아요. 역시 사고 나는 것도 교통사고란 말이죠.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삭도, 계도법에 의한 운행상의 모든 사고를 말한다. 이것은 도로교통에 대한 사고는 아닙니다. 삭도라고 하는 건 뭐죠? 케이블카를 말하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얘기합니다. 궤도로 가는 건 뭐예요? 철도에서 놓아진 레일 같은 걸 궤도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삭도, 궤도법에 의한 운행상의 모든 사고는 도로교통상의 사고가 아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불안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자, 격한 감정과 운전 태도 역시 사고의 요인이 되겠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또 내지는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한다. 역시 사고 요인이 돼요. 음주 역시 어떤 그 불안전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사항, 적재물의 가치. 적재물의 값어치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교통사고 발생되는 어떤 환경, 불안전한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사항, 적재물의 가치가 구분해서 볼 수 없는 것 사항으로 여러분이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운행 중 운전자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위험물이 나타났다, 또 내지는 어떤 교차로를 발견했다, 또 내지는 저 다리를 건너간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예측이 됐으면 나름대로 판단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운전자가 운행 중 운전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예측한다, 결정한다, 그 다음에 행동한다. 브레이크를 잡든지 내지는 핸들을 꺾든지 이런 예가 되겠죠. 행동이라는 것은. 따라서 10번의 문제는 사망, 확인, 예측, 결정, 행동을 하는 것이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어떤 상태마다 그 수행하는 하나의 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착각의 정도. 사람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착각한단 말이죠. 착각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 중 착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크기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크게 봤는데 와서 보니까 적네. 작게 봤더니 큰 물체네 라고 하는 크기의 착각으로 살아요. 원근의 착각.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깝게 있구나. 가깝게 있는 줄 알았더니 멀리 있구나. 이게 원근의 착각이죠. 그 다음에 작업의 착각, 경사의 착각. 운전 중에서는 작업의 착각의 개념은 없어요. 경사의 착각은 뭐예요? 경사도 내리막길이다, 오르막길인데 어느 정도의 경사가 된 것이구나, 어느 정도의 오르막, 내리막이구나를 판단하는데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못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상태를 봤었을 때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착각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착각이라고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크기의 착각, 원근의 착각, 경사의 착각이 있어. 그러나 작업의 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운전 도중의 착각의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11번에서는 3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 그랬어요. 자, 먼저 교통의 인위적인 환경, 인간의 손실, 배치 차량의 선정, 운전자의 운행조사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 다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여기에서의 정답은 뭐예요? 인간의 손실. 어떤 인성의 성격이 나쁘고 성질도 나쁘고 또 내지는 본성이 나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걸 인간의 어떤 손실이라고 합니다는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교통의 심리라고 하는 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화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답으로 암기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것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야간 운행 시에 마주오는 대형자동차, 마주오는 자동차예요. 마주오는 자동차의 조명,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서 전방에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 근데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불빛 때문에 눈에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행자가 없어졌다.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 증발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착시 현상은 거리가 짧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길게 보이고 크고 적고 이런 착시 현상. 그 다음에 현혹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체에서 빨려 들어가는 현혹 현상이에요. 착각은 순간적인 어떤 아닌 것으로 보이는 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착각인데 갑자기 없어진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을 증발현상이라고 그런다. 아마 운행하면서 가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상대방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그 나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마주오는 자동차 불빛 때문에 영향 주는 걸. 그건 뭐예요? 특히나 보행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증발현상. 보행자 없는 곳으로 착각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증발현상 알아두시고요.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 필요에 영향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피로가 쌓인다고 그러죠. 피로가 쌓이게 되면 모든 감각이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물체를 보더라도 그 판단하는 자체가 느려지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도 느려지게 되고 결정하는 것도 느려지고 그래서 피로라고 하는 것은 운전 중에서 상당히 최악인데 이 피로의 개념은 되게 뭐예요? 졸음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그만큼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상에서도 비록 일정한 거리마다 휴게소가 있지만 좀 더 가까운 쪽에 휴게소 사이사이에 뭘 놨죠? 졸음 쉼터라고 하는 걸 놔뒀단 말이죠. 그리고 운수사업법상에서도 2시간 이상의 연속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2시간 운행 중에는 30분 정도 한 번씩 쉬어야 된다. 이건 문제화되고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전 피로에 영향이 될 수 없는 것. 수면 부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운전 피로가 많아졌다라고 보물 수 되겠어요. 운행 조건 등의 운전 작업성의 요인이 바로 필요해 되고 법규 준수에 대한 부담 요인, 신체 조건 및 질병에 대한 요인 다 맞는 것 같지만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법규를 지켜야 된다, 신호등을 잘 지킨다, 또 내지는 뭐 차간거를 잘 지킨다. 이걸로 인해서 피로가 쌓이나요? 그렇지는 않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 피로가 쌓이게 되고 운행 조건, 얼마큼 운행 빈도가 많고 얼마큼 장거리 하느냐에 따라서 피로 요인도가 가는 거죠. 법규 준수에 따른 걸로 인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피로가 쌓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건 및 질병 등의 요인으로 해서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14번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다가 답을 체크하시겠어요? 사망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법규 준수의 부담에 대한 요인은 필요하고는 관계가 없고 필요에 대한 영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교통심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교통심리도 안전운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도로교통법규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교통사고 요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교통심리도 여러분의 그 시험 과정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16강자 안전운행편 제5편입니다만 교통심리 1편을 공부했고요. 제2편은 여러분 교재의 순서대로 다음 편에서 17강자는 교통심리 2편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 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암기하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은 강좌이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문제가 아니지만 비꼬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 대한 답만 암기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답은 못 맞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답만 암기하려 마시고 문제와 주어지는 그 예항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